불면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2차적인 내용, 뭐 우울감을 유발한다든지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에 따르면 불면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네트워크 대표 원장인 대구 본점의 김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파주점 원장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는 불면증에 대해서 헤아리마니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잖아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와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인간에게 잠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잠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와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체 회복 및 재생. 근육과 조직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가 풀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두 번째는 뇌 기능 향상과 기억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해야 하고요.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냅니다. 또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 및 정신 건강 유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불안, 우울,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인 회복력을 높여서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호르몬 균형 조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발달과 회복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죠. 그 수치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식욕 조절 호르몬, 이런 것들과 균형을 유지해서 과식을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을 강화시키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염증은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혈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해서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혈당 조절을 돕고 당뇨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그렇군요. 잠이라는 것이 면역 강화는 물론 감정 조절과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몇 시간은 꼭 자야 된다. 본인한테 알맞은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충분한 반면 어떤 사람은 9시간 이상 자야 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낮잠이 많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더 긴 수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약 40% 정도가 6, 7시간 정도 잤을 때 수면이 충분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5, 6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1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성인의 경우는 7시간 정도면은 수면 충족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요. 내가 6시간 미만으로 자고 중간에 몇 번이라도 깨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수면 장애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일주일 동안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깰 때까지 잠을 자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없는지, 낮 동안 졸음이 오는지를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서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신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서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자고 싶어도 자지를 못하는 불면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숙면의 의미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깊고 편안한 잠이 숙면입니다. 우리가 푹 자는 동안에 신체 여러 기능이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시간이거든요. 불면은 얕은 잠을 자든지 자꾸 깨든지 잠이 아예 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가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불면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오래되면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내용, 뭐 우울감을 유발한다든지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에 따르면 불면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인면장애, 잠들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수면유지장애,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 등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그 다음에 조기각성,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나의 집중력이나 기분, 건강 등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거나 2차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이 치매 위험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불면증과 치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요즘 정수기 보면요, 밤에 자동으로 이렇게 세척 기능이 작동이 되거든요. 밤에 열심히 혼자서 세척 기능이 기계 스스로 돌아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아침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시간은 내가 활동 중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기억도 정리하고 뇌세포 복구도 하고요. 그래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하루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수면 중에 뇌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축적이 돼서 치매 발병 위험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과 치매는 관련성이 밀접한 편이죠. 또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수면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기억력 감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치매 말고도 불면에 영향을 받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요즘 ADHD 증상으로 학교나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거든요. 수면 부족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가 사실 치매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고 잠 못 자면은 치매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관리 등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불면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불면 양상이 장기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가 늘어나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뿐 아니라 신체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면서 코를 고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서 코골이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고요. 코골이랑 불면증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코골이는 전 연령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성인의 경우는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술을 마셨을 때도 잘 일어나고요. 또 이제 체중이 막 불어서 비만 상태가 되면은 인두랑 비강 구조에 영향을 줘서 코골이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심각한 코골이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나 뇌혈관 장애를 동반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이러한 질환들의 위험 인자로 인식이 되는 건데요. 내가 코골이가 심한데 늘 피로하다, 악몽을 꾼다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거나 평소에 감정 조절이 좀 어렵거나 혹은 자다 중간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렵다거나 등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코골이가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이므로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골이는 타인의 수면도 방해하는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코골이 자체가 본인의 건강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를 심하게 고는 중에 밤에 이렇게 호흡까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코골이가 관찰이 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어느 정도는 예고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되거나 심해지면 낮 시간에 막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건망이 심해진다거나 실제로 불면증이 찾아오는 등 다른 질환들을 발생시키기 쉬운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 코골이로 인해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데요. 이 때문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같은 뇌 영역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골이는 체내 산소 포화도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깊은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 감염 등에도 당연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골이와 불면증이 동시에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유발하는 원인 인자를 찾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대체로 성인분들은 잘못된 생활관리, 그러니까 뭐 음주, 스트레스, 운동의 부재, 잘못된 식습관, 비만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선할 내용들이 정비가 돼야 치료도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하다 보면 밤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나는 잠을 좀 더 자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면증에 운동을 병행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간혹 그 불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몸을 억지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자버리거나 아니면은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도 수면 자괴가 극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불안이 정말 커지실 거예요. 이렇게 몸을 혹사해서 수면에 들어가는 방식은 불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맞은 때에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또 수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불안 완화, 근육 이완과 같은 효과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과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 운동, 또 복식 호흡을 도와주는 요가 명상 훈련 등이 모두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